부모가 13살의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 외딴 산꼭대기 건물에서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과 살아야 해. 그게 가족의 결정이고 너에게 거부할 권리는 없어. 네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야. 혜정이는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을 때면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라고 내게 물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말을 들어왔던 걸까? 아무도 자신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계속 바라고 새로운 약속을 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나 또한 혜정이에게 많은 것들을 나중에 라고 말해왔지만 대체 그 나중이 언제쯤인지 생각해 본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장애를 이해하고 싶을 때, 그리고 장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당장 만나의 진행을 맡은 신홍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가수 이현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학 씨, 스스로에게 좀 박수를 쳐봤어요. 네, 우리가 칠 일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팟빵에 저희 첫 컨텐츠가 네. 무려 국가기관 3위에 올랐잖아요. 제 입으로 이런 말 드리기 좀 쑥스럽지만 네. 반향을 일으켰죠, 저희가. 그쵸. 네. 댓글들도 선풀이 아주 따뜻한 네. 많이 맞습니다. 올라와서 힘이 많이 났습니다. 네. 저희가 첫 올린 컨텐츠가 잘 돼서 오늘 카메라까지 저희가 3대를 정말. 준비해서 유튜브에 이 정도면 거의 방송국이죠. 진짜 방송국 같아요. 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도 진출을 했어요. 네. 저희가 곧 유튜브를 점령하는 모습 또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점령 이런 표현 저희 방송이랑 잘 안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함께하는 모습. 네. 저희 검색해 주셔서 당장 만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설 정리하고 네. 방금 저희가 오프닝 멘트로 읽어드린 글은 오늘 당장 만나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주인공이 만든 작품 속에 나온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분이 형식과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꾸준히 써내려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뿐만 아니라 노래를 직접 만들고 부르시는 싱어송라이터로 활약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출판까지 맞아. 하시면서 네. 그리고 무려 저희 선배님이죠. 유튜브에 먼저 진출을 하셔가지고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맞아요. 정말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내고 계시는 장혜영 감독님을 오늘 만나볼 텐데요. 제가 너무 팬이었는데 네. 이렇게 뵙네요. 박수로 한번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감독님. 네. 소개를 너무 이미 저희가 거창하게 들어서 네네네. 제가 소소한 걸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최근에 이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책으로 이제 시민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감독님의 첫 데뷔작이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한테는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제 여동생에게는 이제 중증 발달 장애가 있어요.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둘 다 가지고 이제 태어났죠. 근데 그 이후로 어렸을 때 13살 때에 시설로 보내져서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이제 시설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런 동생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동생의 삶인가 보다라고 오랜 시간을 생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돼서 약 2년 전에 이제 1년 반이 넘었죠. 그쯤 됐을 때 동생을 다시 사회로 데리고 나와서 둘이 같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첫 6개월의 시간을 이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가 이 어른이 되면이라는 작품입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난 이러다 언니랑 사는 거야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야. 비둘기
연기가 있어. 연기. 죄송합니다. 언니한테 말 듣기 싫다는 뜻이네. 주기 싫어. 끝났는데. 짜증나. 혜정언니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어디가 사진 찍어요? 안 할게요. 오늘 가겠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걸? 오늘 할게요. 괜찮아.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지. 하나, 둘, 셋. 주는 물거품이 아니야. 인어공준 하고 싶은 곳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갖다 내. 인어공준 하고 싶은 곳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갖다 내. 반갑습니다. 끝. 그럼 어른이 되면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게 언제쯤인지랑 또 특별히 그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네, 그쵸. 사실 이제 그렇게 시설에서 살다가 시설 밖으로 나오는 거를 탈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생의 탈시설을 이제 준비했었던 건 사실 뭐 몇 년 전부터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영상 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네. 나와서 같이 살아야지 이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이제 막상 나와서 살 생각을 하고 어떤 공적인 지원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정말 말 그대로 단 1시간조차 제 동생이 다시 사회로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나 공적인 시스템이 확실하게 지원하는 시간이 정말 단 1시간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 말은 결국에는 여전히 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들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었고 이제 저랑 같이 사는 거니까 제가 24시간 케어할 자신이 없으면 나올 수 없다는 조건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성격이 좀 뒤틀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왜 화나면 일을 하는 사람 있죠.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도전 정신. 네. 네,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래 없어?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야지. 근데 만들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팟캐스트 하시는 것처럼 미디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재주들 먹고 살기 위해 습득한 재주 중에 영상을 만드는 게 있어서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되게 탈시설 직전에 생각을 정리했어요. 감독님 그 제작비도 좀 특별한 방식으로 모아 보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좀 과정을 보내셨나요? 그렇죠. 이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요새 많이들 이제 하셔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온라인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이제 프로젝트를 올려서 이제 시민들한테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거를 원하는 시민들한테 십시일반으로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모아서 1,249분 후원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5천만 원 상회하는 이제 제작비를 덜컥 손에 받아들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좀 크라우드 펀딩 모으는 일도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대단한 도전을 이렇게 이뤄내신 거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네. 최근에 봤는데 네.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른이 되면이라는 이 제목은 이렇게 영화를 보기 전부터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네. 근데 이 제목을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잘 지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제목을 또 선택하게 되시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읽어주셨는데 이제 네. 그거랑 연결되는 내용으로 그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말이 제 동생이 시설에 있을 때 늘 갖고 있던 어떤 말버릇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안 된다고 하면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라면서 혼잣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할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동생의 시설에 관여를 하면 할수록 시설에서 이제 지내는 동생의 모습과 그 안에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바가 좀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30이 가까워 오는 저의 동생에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또 법적으로 완벽한 성인의 조건을 갖춘 저의 동생에게 어른이 되면 하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딱 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나 어디까지나 성숙하지 못한 존재, 자라지 않은 존재, 아이와 같은 존재로 이제 대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습득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탈시설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거주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이 사회의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동생이 더 이상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시점이 정말로 동생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온 시점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저도 발달장애 친구가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는 말버릇이 그거거든요. 말 잘 들으면 뭐 맞아요, 할 수 맞아요. 있어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음. 그런 것들이 다 주변에 있는 그 환경들이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면서 네. 약간 저도 뭔가 마음 한켠으로는 좀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이게 단순히 발달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많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표현과의 괴리 같은 것들을 많이 느껴오면서 저도 살았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도 늘 제가 동생이 있는데도 제가 뭐 동생 대우 취급처럼 이렇게 받을 순간들이 많이 좀 생겼고 뭐 그게 옳다 그르다는 게 아니라 참 그런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도 늘 보살핌의 대상으로 낙인 지워지고 좀 이랬던 일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 어른이라는 키워드로 장애를 좀 풀어내보셨던 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형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약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의 말투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너무 많아요. 싫어.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분들 만날 때면은 난 애가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 드는데 혜정 씨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많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네. 내가 분명히 어른인데도 아직 어른이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계속 있으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그리고 드네요.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하고 동행인이 누가 있으면 네. 뭐 이렇게 길 지나다가 모르는 사람이 뭔가 물어볼 때 저한테 물어봐야 될 상황에 옆에 있는 맞아요. 사람한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너무 저희가 이게 맞아요. 예, 네. 그랬던 상황들이 많이 그런 있었는데 것 같아요. 네. 그쵸. 아, 그리고 그 이제 어른이 되면이라는 제목을 정할 때 약간 중의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성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늘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잖아요. 얼만큼 이 사람이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포인트에 이제 미디어의 작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면 아마 이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아, 장혜정이라고 하는 장애인이 성장하는 얘기인가 보다. 어른이 돼가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들어갈 텐데 사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는 정반대의 얘기. 성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혜정 주변을 둘러싸고 장애를 한 번도 겪어보거나 함께 살아보지 않은 비장애인들이 성장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조금은 뭐라고 해야 할까 환기하고 싶은 그 기대를 배반하는 작품을 하고 싶었기도 했어요.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또 지금 딱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아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네. 사실 제가 영화관에서 작품을 볼 때도 그랬지만 관객분들 반응이 네. 되게 새롭고 좋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네. 영화관에서 나오시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아, 기뻐라. 네, 감독님 주변에 네. 그런 말씀이나 아니면은 다른 관객분들의 반응은 어떠신지 좀 네. 직접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그 가장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는 울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웃겨서 놀랐다. 그렇죠. 그런 진짜 순간들이 표현을 있었죠. 잘 하신 것 같네요. 맞아. 네, 정말 이제 다양한 분들이 보러 이제 와주셨는데 그 중에는 장애 당사자도 계시고 장애 당사자의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 비장애인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슬픈 혹은 감동적인 이런 감정을 기대하러 갔는데 사실 되게 웃기단 말이에요. 동생의 그런 순간들이 있죠. 캐릭터가 네. 몇 장면 지나가네요. 올해. 네, 맞아요. 네.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맞아. 네, 감정을 여러 가지. 오히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민을 하지 않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성공이다. 그렇게 아, 생각했죠. 대단한 영화다. 네. 아주 이렇게 은연중에 그 영화를 보고 우리 혜정님 또 어떤 반응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중요하죠. 네, 그렇죠. 맞아요. 사실 혜정이 영상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작품이었을 텐데 이제 저도 유튜브 채널에서 일상 브이로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혜정이 영상 작업을 하고 그거를 나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이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반응이 오는 걸 좋아한다는 걸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할 수 있었던 작업인데 보통 같이 영화관에 가보면 한 1시간 반 뭐 이렇게 내내 집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일어나서 뭐 노래 나오면 춤을 추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겠다고 탈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기 나오는 이 영화는 늘 처음부터 끝까지 봐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네. 크레딧이 올라가면 춤을 춰요. 네, 아. 저도 네. 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구나. 네. 무대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었거든요. 작품 안에서 맞아요. 봤을 때도. 네, 네. 올라가셔서 그래서 진짜 혜정 씨가 만족하시는 작품을 만드셔서 더 또 기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또 특별한 분이 이 작품을 또 응원해 아. 주셨어요. 아. 배우 조민수 씨가 이 작품을 이렇게 꼭 봐달라 이런 응원의 얘기도 해주시고 또 함께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평소에 좀 인연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오. 네, 그 이제 제가 배급사를 되게 나중에 작품은 2월에 완성을 그쵸. 했는데 한 거의 7월 이쯤에 배급사를 만났어요. 그 전에는 그냥 온라인에 아무런 뭐랄까 제한 없이 올려놓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배급을 하게 되고 조민수 씨가 워낙 이제 평소에 독립영화 지원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대관 상영이죠. 인디스페이스나 이런 독립영화 전용 극장에 전관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210석짜리를 다 사서 이제 그걸로 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저희 영화를 선택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영화 보면서 우리 조민수 씨는 어떤 부분에서 큰 좋은 감정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게 제가 장애 당사자다 보니까 약간 장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불행, 불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불행,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들이 됐던 게 좀 크게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형제, 남매 저희가 네. 많이 있어서 아. 저도 누나가 있고 남동생도 있고 이렇게 한데 우리 남매들 저의 남동생과 누나는 자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거꾸로 많이 좀 생각을 해봤던 거. 그냥 우리 누나가 나를 보는 시선은 무엇이었을까?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느껴봤던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막 그냥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을 오히려 더 느끼는 게 생겼진 않았을까? 뭐 이를테면 뭐 부모의 손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받을 수밖에 없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 감독님 좀 좀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감독님 말고 이제 혜정 씨 가족 분들 있잖아요. 네. 부모님이라던가 언니분도 계시는데 가족들이 작품 보고서는 어떤 피드백 주셨는지도 갑자기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 저희 가족들은 일단은 이제 부모님께서는 사실 제가 이제 동생과 함께 탈시설하고 둘이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달가워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느 쪽이냐면 반대하셨죠.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동생을 돌보는 몫은 부모의 몫이지 형제자매의 몫이 아닌데 네, 왜 그쵸. 네가 부모의 책임을 대신 지려고 하냐고 반대하셨고 또 이제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곳 한 곳에서 살았으니까 동생 거길 집이라고 생각할 텐데 단지 네가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생의 조건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는 건 오히려 동생의 입장에선 폭력이 아니냐. 이런 이제 두 가지 뭐 말이 되는 얘기죠. 네,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는 근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산다는 거는 내가 사는 방식을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동생의 언니로 생각 많은 둘째 언니로 태어나서 일찌감치부터 뭔가 사회가 우리가 많이 과거에 비하면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갈등 상태로 남아있는 불평등의 상태로 남아있는 게 많아서 그런 문제를 뭔가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동생의 문제는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싶지 않은 문제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선택하는 순간 그냥 내 인생이 장애라는 테마 안에서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더 멀리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경우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부모의 책임을 불쌍한 내 동생 돌봐주는 식으로 내가 대신 지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하는 길에 나의 가장 가까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나의 방법이다, 나의 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감독님을 막 가족분들도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다양한 창작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창작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뭐 유튜브 활동이나 아니면은 저술 활동, 또 노래를 만드시는 활동이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시는 그 다양한 것들의 매력이 다 다를 텐데 네. 감독님은 어떤 작업하실 때 좀 제일 즐거우신지 어떤
과정이 제일 매력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역시 창작자가 창작자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네요. 그쵸. 저는 되게 일단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유튜버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체가 영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사실 저는 글이 좋아요. 오. 네, 글이 좋고 말이 좋고 뭐가 됐든 제 작업의 베이스는 텍스트예요. 네, 그게 왜냐면 속도를 제가 조절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얼마든지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전원을 꽂지 않아도 되고 이런 네, 그게 베이스이고 그게 기반이라면 이제 영상의 경우는 뭐랄까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 삶을 전달하기에 가장 명확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영상에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다기보다 그 말을 제가 하는 태도를 보고 맥락을 보고 제가 그걸 어떻게 영상으로 전달하는지를 되게 종합적으로 사람들이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 편집이 화려하거나 막 유려하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최소한으로 최대한 이제 전달하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 최대한 전달하는 방법은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가장 매력 있는 건 음악인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근데 다양한 모습이 있으시지만 혜영님의 가장 전 좋아하는 모습이 가수 혜영님의 저 노래 지금 할 뻔했어요.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지금 해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네, 네. 눌렀습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 어른이 되면이라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큰 프로젝트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 해오셨던 일들보다는 또 새로운 어려움 같은 것들을 겪게 되신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좀 뭐가 있었을까요? 진짜 요 작업한 요 1년 동안 제가 평생 만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제가 평생 동안 가장 하기 어려웠던 얘기. 나에게는 장애인 동생이 있어요. 하지만 난 얘를 너무 사랑하고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두 분 다 대중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되게 늘 혐오나 어떤 차별과 부딪히는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매일매일 또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듣는 분들은 또 처음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마치 지치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나의 처음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저 지금 심장이 왔어요. 말이 네 지금 네,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공감되게 말씀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점점 얘기에 빠져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또 창작자로서 궁금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또 에너지는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에너지 충전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오늘 이 자리처럼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되게 충전이 돼요. 저 에너지 빡 생겼어요 지금. 네, 정말 그렇고 혼자 되게 고요한 시간을 가질 때가 저는 충전이 돼요. 네. 또 왜 밖에서 사람들하고 막 하는 게 충전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방에 콕 처박혀 있을 때가 HP가 이렇게 차요. 그렇죠. 중요하죠. 힐링에. 네. 저는 또 좋았던 게 어른이 되면에서 이렇게 했던 게 장애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극복의 키워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이를테면 제가 갑자기 뭐 달리기를 하게 된다든지 대회에 나가죠. 뭐 그런 것들이 많죠. 네. 그런 게 많다거나 뭐 이렇게 1등은 못해도 눈물에 막 관객들이 다 지켜보는 거 하는데 완주. 그거만 보여줘.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네. 좀 우리 어른이 되면은 그런 게 없었던 게 네. 우리 혜정님이 아무 대회도 나가지 않으신 게 저 정말 이게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남았었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알아봐 주셔서. 약간 그런 부분을 일부러 의도하신 건가요? 뭐 처음에 이제 생활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탈시설 이후에 특히 어른이 되면 GV를 가건 뭐 북토크를 가건 꼭 나오는 질문이 탈시설 전후로 동생이 어떻게 달라졌냐 이걸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아까 저희가 그렇게 이제 얘기했었던 성장 프레임 안에 맞아. 들어가는 얘기인 거잖아요. 탈시설을 하고 나서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안 좋아지면 탈수를 안 할 거야? 음. 라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위험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탈시설은 사실은 누구도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어떤 인권의 환경의 문제인 거지 어떤 장애 정도가 뭐 개선되고 이런 종류의 방식으로 얘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영화를 찍는다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고 변화한다면 혜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약간 위기 절정이 없는 작품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일상에서도 네. 많이 해요. 네. 완득이라는 작품 보고 네. 되게 큰 절정이나 막 위기가 없지, 없어서 없지. 제가 되게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감독님 작품은 저에게 더 그런 부분으로 다가와서 좀 취향 저격인 부분이 감사합니다.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걸 보면서도 생각이 든 게 저도 발달장애 친구를 만나면은 위기가 생기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는 안 다뤄졌지만 감독님 개인적으로 작품에 다뤄지지 않은 네. 동생과의 생활 속에서 네. 또 개인적으로 느끼셨던 위기나 네. 그런 절정 부분이 혹시 있으셨다면 이 시간에 좀 얘기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지낼 때 이제 의 어려움은 의외로 다들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은연중에 단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전 진짜 의외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단한 위기라기보다 우리가 계획을 해서 내일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가자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거죠.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약속이 훨씬 중요하고 이 사람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데려간다. 그리고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자기 안 가고 싶은 의사가 있으니까 안 가겠다는 의사를 더 강력하게 표출하고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되는 일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지나치게 조명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안 가고 싶어 할 때 안 갈 수 있는 자유가 이 사람한테 있는 환경인가? 그걸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뭐랄까 책임질 수 없는 환경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 대신에 힘든 게 있다면 상시적인 위기인데 너무나 100% 사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상시적인 위기라는 건. 네, 활동 지원 시간을 받아도 아무리 94시간을 받아도 매칭이 되지 않으면 그게 종이장이잖아요. 그냥 뭐랄까 나의 주머니에서 이 본인 부담금만 나가는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제가 경제 활동을 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을 때 혜정의 곁을 지켜줄 사람을 늘 누군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그거 자체가 가장 큰 위기죠 사실. 영화에 어떻게 보면 명대사 중에 하나잖아요. 24명의 친구가 있었다면 한 네. 시간씩 돌아가면서 좀 돌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적 돌봄에 대해서 좀 사회적 환기를 좀 일으켜 주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작품 보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 발달장애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네. 그 친구랑 저는 그 위기 질문을 제가 드렸던 이유가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랑 1년에 2번씩 여행을 가요. 2박 3일 동안. 근데 그 친구랑 또 친구의 아기랑 같이 갔는데 네. 그 친구가 갑자기 아기를 네. 이렇게 물었어요. 아. 그래서 되게 놀래면서 너 왜 그랬냐고 막 제가 혼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친구로서. 네. 근데 나중에 계속 이렇게 조용히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의 어린 시절에 아기가 울면 엄마 아빠가 싸웠던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울면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고 싫어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기를 물었던 건데 네. 그걸 저는 20년도 넘은 친구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이 또 발달장애 내 친구는 따로 있는데 네. 그걸 내가 몰랐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좀 개인적으로 반성을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품을 보면서 언니이지만 오랜 시간 떨어져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소통하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좀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혜정 씨랑 소통하시면서 혜정 씨의 몰랐던 매력을 새로 발견하셨다거나 네. 아니면 혜정 씨와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셨다거나 하는 부분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네, 맞아요. 영화에도 사실은 그 조금은 담겨 있다고 담기 위해 이제 노력을 했는데 제가
동생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해라는 자부심을 갖고 되게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은연중에 나는 동생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동생보다 내가 동생에 대해 더 잘 알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에게 물어보기도 전에 제가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조바심 내고 재촉하고 화내고 이렇게 해서 사실 초반에 많이 싸웠죠. 근데 그 싸우고 동생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막 서운하고 사실 저 혼자서 되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예, 너그러운 동생이 네, 저랑 사는 걸 포기하지 않고 같이 이제 그 시간을 잘 버텨줘서 매력을 발견한 거는 동생이 진짜 불굴의 의지를 가졌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동생이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아,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네. 정말 달라는 대로 주면 하루에 100잔은 먹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뭐랄까 언니로서 마치 저의 큰 언니가 제가 술 먹는 거를 걱정하듯이 아, 저는 둘째 언니로서 동생이 커피를 걱정을 하면서 좀 최소한으로 먹자 이 얘기를 하죠. 근데 한 잔 먹으면 2잔 먹고 싶고 2잔 먹으면 3잔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한 잔 커피를 아침에 먹고 2잔째를 집요하게 요구해요. 근데 그거 짜증내는 기색도 없이 정말 뭔가 힌트가 틈이 있을 때마다 언니 커피 한 잔 먹으면 안 돼? 언니 커피 각을 계속 주세요. 보고 계시나? 언니 커피 주세요. 이거를 정말 한 300번쯤 들으면 301번째는 주게 돼요. 아, 근데 그러는 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짜증이 났는데 아. 가만히 그거를 하루 이틀 겪으면서 뭔가를 이뤄낸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게요. 301번을 하는 거. 아, 이게 진짜. 맞아요. 네, 맞아, 그러네. 정말 톤앤 매너가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아. 301번을 요구한다는 그쵸. 것이 대단한 재능이다. 진짜 배울 점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감독님 그 혜정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춤을 추시잖아요. 네. 전 그게 되게 그 순간이 참 뭐랄까 예술적이라고 하면 너무 좀 일반적인 표현 같고 아무튼 되게 영감을 많이 받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주변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제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본인을 표현, 뭐 발달장애인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누가 됐든 춤으로써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왜 그렇게 춤을 하실까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네. 그때 뵈면 여쭤보고 싶었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흥이 많으신 동생분이셨나요? 그쵸. 혜정님이. 확실히 음악적인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소리, 말장난, 몸짓 이런 것들. 사실 되게 장난꾸러기거든요. 장난치는 걸 정말 좋아해서 이제 춤을 추는 것도 되게 사실 저도 좋아한다는 걸 나오고 나서 알았어요. 아. 네. 음악 노상 주변에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기타를 치면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거 보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잘한다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아. 네, 그래서 충분히 자기 무대가 주어졌을 때 이제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부러워했어요. 맞아. 특히 비장애인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느낌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앞에서 누군가 공연을 하면 신이 나. 나도 춤추고 싶어. 근데 나 못하는데 혜정 씨는 하네. 맞아. 네, 라면서 되게 사실 우리도 춤추고 싶잖아요. 노래 나오면. 그렇죠. 이게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내적 댄스라고 하는데 맞아요, 진짜. 근데 이제 혜정은 외적 댄스로 이게 그러니까요. 진짜 이 의지가 불굴의 의지가 네. 진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쯤에서 저희가 중요한 거 해야 돼요. 감독님의 어른이 되면 이라는 영화에 저희도 뭔가 그 영화 리뷰 코너처럼 네. 별점과 감상평 저희 촬영 스태프분들이 이거 중요하다고 네. 꼭 하고 넘어가라고 이거 해주셨었어요. 네. 다른 평 있었던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 작고 연약하지만 겨울의 새싹 같은 영화. 네. 시인이 써주시고 그러게요. 가져가야 네. 또 장애인의 눈물겨운 성장 스토리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영화. 오늘 우리가 뭐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 그리고 뭐 장애인 친구와 잘 지내고 싶은데 혹여 실수할까 고민스러웠다면 봐주시라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현학 씨 저는 별점과 네. 한 줄 평을 들려주시죠. 이렇게 눈앞에서 하다니 정말 네. 잔인한 사람들. 아니 이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괜찮습니다. 네. 저의 별점은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네. 이상하게 할 거야. 괜찮아요. 들어야죠, 제 끝까지. 별점이 하나인 이유를 들어주세요. 네, 그 어른이 되면이라는 작품 속에서
장혜정이라는 하나의 별이 밝게 빛났다. 이렇게 하려고. 아니, 관심종자셨네. 네, 네, 당연히 별점은 만점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랬습니다. 취향 저격한 영화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홍윤 씨? 저는 네. 5점 만점에 10점 드립니다. 아, 저는 아니에요. 훈훈한 왜냐면은 분위기. 제가 네. 한 줄 평을 하자면 제가 2번을 봤는데 2번을 봐도 볼 때마다 만점이 나온다. 청취자 여러분, 내가 볼 때마다 2번을 봐도 만점이 나온다. 10점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이 그러니까 영화 뭐 대작들도 되게 많지만 저 개인적인 그냥 소감은 좀 그냥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 속에서 직접 감독님이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노래를 되게 따라 부르게 되고 친구가 되게 진짜요? 편안하게 부르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처럼 싱얼롱 상영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혹시 그 상영 갔어야 현장에 되는데. 계셨었나요? 이거 갔어야 되는데. 궁금해서. 네. 근데 그 노래가 작잖아요. 네네. 자꾸 중얼거리는 거다 보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싱얼롱처럼 막 락스피릿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중얼중얼. 아 그러네. 맞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치. 그 우쿨렐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소리 맞아요. 좀 그랬던 게 기억이 귀여웠어요. 나요. 네. 이게 음원으로도 발매를 하셨죠? 네, 맞아요. 그 가사가 있는 세 곡은 지금도 음원으로 들으실 수 맞아, 있어요. 맞아. 여러분들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세요. 진짜 약간 일상을 힐링하는 음악입니다, 여러분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홍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저는 제가 힐링을 받는 팟캐스트네요. 감독님 음악은 더 네. 오랜 기간 해오셨던 건가요? 영상 작업보다?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이번 영상 작업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할 수. 원래 그냥 취미로 그냥 노래를 하시다가 노래방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 진짜요? 네. 저는 무조건 가수겠구나 진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감동. 그렇지 않아요? 가수님? 아니, 이 가수님? 아, 네. 보컬에 이게 네. 캐릭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왜 노래라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일상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쵸. 학원도 많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노래 패턴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는데 네. 그것을 거부하신 뭔가 딱 본인만의 캐릭터가 확실히 있으셔가지고 네. 되게 귀에 잘 들리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오. 그리고 특히 가사말이 네. 맞아. 저는 노래를 가사를 좀 듣는 편인데 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영화의 초반부에 그걸 들었을 때 네. 가사를 계속 들으면서 이 영화의 앞으로 막 흐름이 어떨까 그런 상상을 막 머릿속으로 하면서 자매로서 겪는 뭐 고민이랑 생각들이 약간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 해석을 네.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께 잠깐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하, 네. 세상에. 가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 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약간 요런 네, 맞아요. 그 일단 프로페셔널한테 칭찬받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아유. 내적 댄스 중이고요. 혜정이라면 쳤겠지만 네, 그러게요. 그 되게 그 노래를 만들 때 이미지가 있었는데 가사는 사실 제가 되게 극단적인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낼 때 어떤 희망적인 생각에서 힘을 낸다기보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보고 이렇게 극단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실천을 할 것인가? 해서 예스일 경우에 행동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날도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죠.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뉴스들 매일 쏟아지는 소식 중에 좋은 소식 별로 없잖아요. 누가 어떻게 다쳤다, 누가 죽었다, 무슨 사고가 났다 이런 소식들이 사실 되게 많아서 불안한 삶, 게다가 이제 불평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서 지금은 우리가 젊은 청년인데 정말 할머니가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남들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남들을 밟고 올라서지 않고도 살아가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일기를 쓰다가 만든 노래였는데 일기에 썼던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할머니가 되고 싶은 거죠. 사실 상냥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그래도 있다는 기대를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기운이 있을 때, 왜냐면 진짜 좌절에 빠졌을 때 그런 생각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이 노래를 들으면 한 번 더 기운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정말 멋진 할머님이 되실 좀 그런가요? 아니 너무 좋아요. 네네네. 되고 싶어요 워너비.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혜정님과의 앞으로 또 계속 좀 영상 작업이나 좀 예고된 게 좀 있을까요? 좀 준비하고 계신거나?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오픈을 한 이상 이제 청년 해영 해정자매, 중년 해영 해정자매, 노년 해영 해정자매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서 네, 다른 정말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평범하게 할머니가 되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지 않아도 그리고 뭔가 불행 속에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분명히 평범하게 잘 사는 길이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또 발달장애인이 나오는 영화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발달장애인 역을 연기하는 건 늘 비장애인.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인 역으로 나오는 영화를 픽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작업 같아요. 헐리우드엔 그런 캐릭터들이 종종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장현 감독님이 앞으로 이제 이전에 큰 프로젝트를 하나 완수를 하셨는데 네. 제가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장현 감독님의 최종 프로젝트는 아마 할머니 장자매의 얘기를 실은 뭔가 영상 컨텐츠가 됐던 다른 창작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코너에서 요 정도 우리 이야기 나누고 네.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네. 가야 되잖아요. 시작.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아, 다 같이 불러주셨어. 아, 네, 심쿵했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